사고 싶던 집이 순식간에 1억 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동탄의 집을 사려고 하다가 완전히 지금 이 10, 15 대책에 어찌 보면 직격탄을 맞으면서 풍선 효과 때문에 집을 못 사게 된 사연이거든요. 이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takeus.co.kr 여기에 이제 사연 신청란에다가 동탄 눈치 게임이라고 해서 올려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인아님. 내년 하반기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초반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용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여자친구는 청주에서 근무 중인데 소득은 작년 기준으로 둘이 합쳐서 한 1억 7천 정도 됩니다.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둘이서 맞벌이를 하면은 연봉이 막 1억 7천 막 2억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마음이 잘 맞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또 돈 잘 모아가지고 집 사야지 뭐 했던 분들 꽤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이번 대책에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모은 현금은 주식 포함해가지고 2억 5천, 전세보증금이 2억 5천 정도 있어가지고 총 5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비용 제외하고요. 저희는 서로 직장이 달라가지고 중간에 동탄이다 보니까 동탄에 신혼집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신축 전세로 시작하지 말라는 부인남님 철학을 믿고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10, 15 대책이 빵 터져가지고 그전에는 대출 포함해가지고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금액대였는데 이 동탄역 인근 아파트들이 불과 몇 주 만에 1억 이상 올랐습니다. 풍선 효과를 뉴스가 아니라 그냥 제가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층이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 단지니까 이거라도 사자 라고 계좌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다른 분이 먼저 송금을 해가지고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둘 다 멍해져가지고 집에 오면서 이게 우리가 그토록 준비한 타이밍이 맞을까? 이게 뭐 후회와 한탄이 막 같이 오는 거죠. 아, 진작 살 걸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사야 되나 막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는 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내년 2월쯤에 동탄도 행정구역이 또 구로 뭐 분구가 되고 뭐 토어제도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라. 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조급함도 같이 커집니다. 저희가 크게 세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갭 투자하고 실거주를 나중에 가자라는 건데 이게 고민인 점은 나중에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1억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전세가 뭐 한 5, 6억 하거든요. 이 동네도. 그러면은 5억을 언제 빼주지라는 너무 답답한 그런 장기적인 그 뭐랄까요. 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게 좀 답답하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든다는 겁니다. 아, 다른 자산에 투자하면서 돈을 좀 불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 내에 매수하고 실거주를 하는 거는 어떨까? 그래서 토어제로 묶인 데를 차라리 사자. 거기에 가가지고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저희처럼 결혼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와 급등장을 맞은 신혼부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갭 투자를 해가지고 리스크를 분산할까요? 뭐 다음 기회를 노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고민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지금 정부 정책의 직격탄이 딱 이런 분들입니다. 고소득인데 저자산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생각보다는 적은 거죠. 근데 소득은 생각보다는 많은 이런 분들이 이제 30대, 40대인데 뭐 이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 5억이 왜 자산이 적냐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동네를 사기에는 현금이 조금 모자라는데 소득은 높으니까 대출 받아서 사면 되지 뭐 하고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번 대책에 해당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금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대출이 또 안 되기도 하고 거기다가 소득은 높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동네는 좀 눈높이가 있어요. 눈높이는 있는데 돈은 없고 살려면 결국 대출밖에 없는데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사지를 못 하잖아요. 그럼 내 눈높이는 여긴데 이거 사라고? 아, 나 이건 못 사겠는데? 아, 근데 이건 어떻게 사? 돈이 없는데. 이러면서 지금 계속 메비우스의 띠가 돌고 있는 겁니다. 3개월 전에 동탄2는요. 아, 이 동네는 답이 없네요. 서울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동네는 뭐 조용해요 하면서 다들 약간 좀 패배감에 빠져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뭐 동탄은 끝난 건가요? 막 하면서 막 그랬는데 어김없이 이제 한 3개월 지나니까 제발 집 좀 사게 해달라. 집값이 너무 폭등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동네도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이 풍선 효과라는 게 없지 않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 주식은 뭐 쪼개서도 사고 뭐 한 주만도 사고 하지만 부동산은 100% 소유를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단지에 매물이 없으면 뭐 사지도 못하고 그 단지에 이미 실거주자들, 뭐 실소유자들이 보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량이 많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단지의 어떤 그 세대가 뭐 1000세대여도 실제 유동성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속도의 차이지 풍선 효과가 오긴 옵니다. 왜냐면 뭐 A라는 동네가 막 올라가는데 B, C, D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시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차. 이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의 양에 따라서 시차가
짧게 오기도 하고 길게 오기도 합니다. 뭐 길게는 뭐 몇 년 만에 오기도 하고 짧게는 뭐 몇 달 만에도 오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금리도 갑자기 급감하고 유동성도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 시차라는 게 거의 없었죠. 규제하면 바로 오르고 규제하면 바로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시차를 조금 줄여보겠다고 전역을 막 다 묶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죠? 동탄이 수혜지가 돼버린 거야. 원래라면 우리까지 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었는데 유동성이 천천히 풀리고 있으니까 강남 오르고 뭐 쭉쭉쭉쭉 뭐 성남도 오르고 뭐 용인도 수지도 올라가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동탄도 다음 차례구나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다 묶이면서 순식간에 동탄 차례가 와버렸다. 자, 저층이라 고민하던 매물이 계좌를 받으려는 순간 다른 분이 먼저 송금해서 뺏겼고요. 아, 이게 타이밍이 맞나라는 고민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탄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 보이는 건 당연히 저도 이해하는데 더 크게 보면요. 사실 다른 동네들은 이미 다 올랐어요. 다른 동네들은 다 다른 동네라고 뭐 1억, 2억 안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동탄은 상대적으로 안 오르고 있었죠. 이 유동성이 여기까지 풍선 효과가 아직 안 오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올라간 거니까 어찌 보면 동탄이 비싸진 건 아니고 그냥 남들 오른 만큼 따라 오른 정도가 된 거죠. 동탄2라고 해서 뭐 호재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동탄2는 이제 약간 뭐 비슷해진 겁니다. 다른 데를 사나 여기를 사나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올라버렸으니까 뭐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비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다른 동네들도 다 이 정도는 올랐다. 사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은 적어주신 대로 이겁니다. 전세금 반환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전세를 빼줘야 돼요. 결국에 지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5억에다가 전세에다가 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더라도 결국에는 전세 빼주고 이분들은 뭐 실거주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뭐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신혼집 해야지라고 했는데 대출이 막히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갭 투자를 하는 건데 갭 투자를 해도 결국에 집을 빼주고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들어가려고 하면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지금 1억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어디서 구하냐. 이 부분이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분들이 지금 2억 5천에 2억 5천에서 총 5억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네가 동탄역 인근을 지금 보시더라고요. 근데 25평 기준으로 한 12억 합니다. 동탄2가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동탄역에서 멀어진 동네들은 쌉니다. 근데 동탄역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9평이 막 15억씩 해요. 절대 싼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 5억에다가 전세 뭐 한 5억 얼마 정도 맞추고 뭐 신용대출 하면은 못 살 거예요. 못 살 확률이 높습니다. 뭐 사더라도 뭐 거의 막 간당간당하거나 뭐 취득세가 부족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매물도 뭐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뭐 샀다고 치더라도 보증금 반환대출이 막혀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좀 풀자고 얘기 많이 합니다. 요거는 진짜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부작용이 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빨리 풀어야 되는 정책인데 어쨌든 지금은 보증금 반환대출, 전세금 빼주는 대출이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전세가 뭐 예를 들어 5억 5천에 맞췄다고 치면 내가 현금을 4억 5천을 벌 때까지는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봉이 높다고 하더라도 4억 5천을 저축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못해도 한 5, 6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는지 기약이 없다. 그러면 내가 뭐 신혼집을 산 게 아니라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뭐 투자용으로 하나 사게 된 꼴이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더 문제는 이거죠. 지금 매수를 한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만약에 묶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 세입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매도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2 쿠폰을 쓰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4년은 못 팔고 여기에 추가로 만약에 갱신권을 더 준다. 뭐 2 플러스 2 플러스 2, 뭐 2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붙어버리는 게 개정이 되면 과거처럼 소급 적용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소급 적용 안 할 거면 개정도 안 하겠죠? 그럼 소급 적용이 된다? 그러면 나는 몇 년 동안 집을 못 파는 거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부 정책이 딱 우리 요 사연자 같은 분들을 타겟으로 한 겁니다. 너네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마. 그러니까 그걸 뚫고 집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지금 억지로 하려고 하면요.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분들한테는 동탄이 살기 좋은 곳이고 직장에도 맞고 하지만 정부가 막았으니 우리가 갈 방법은 당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금과 주담대를 받아서 실거주 하라는 겁니다. 정부가 하라는 건 이거예요. 너가 가진 돈에 대출 받아서 실거주를 해. 갭 투자하지 마. 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구매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둘 다 무주택자로 처음 주택을 취득하는 생애 최초입니다. 그러면 LTV가 뭐 70%에 6억까지 나온다고 하니 이걸 받으면 현금도 5억 있으니까 대충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되는 집을 살 수는 있겠죠. 자, 오히려 지금 대규모 토어제가 지정이 되면서 혼란스러운 동네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지역이 다 묶였기 때문에 사실 그 동네에서도 많이 올라가는 대장 아파트가 있었고 옆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우리가 왜 토어제지? 하면서 나 집 팔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랬던 사람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지 나도 팔고 좀 좋은 데로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 졸지에 한 1년에서 1년 반 집을 보유를 해야 돼요. 매도를 못하게 되는 케이스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신 분들은 세입자분한테 이사비 줄 테니까 지금 나가주면 안 되냐고 막 그거 가지고 지금 협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돈을 주려고 하는 케이스가 지금 수도권에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멈춰 있고 다들 지금 답답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오히려 토어제 안쪽도 나쁘지 않은 물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동탄역 역세권은 우리가 당장 가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가 딱 우리 같은 분들 집 사지 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사기가 쉽겠습니까? 그럼 평당가가 조금 더 싼 지역에서 실거주 할 수 있는 주담대 받고 생애 최초로 살 수 있는 곳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토어제 지역 안쪽에서 10억 정도, 10억 안팎의 물건을 보시고 이 동네에서 잘 찾아보시면 금매 물론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아요. 왜냐면 이분들도 팔아봐야 갈 곳이 없어요. 어차피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갈 곳 없고 뭐 어차피 뭐 매물도 많이 없어서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아야 되는 분들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급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토어제 안쪽에서 한번 찾아보자. 금매가 아니더라도 그냥 시세대로 나오는 물건 중에 괜찮은 것도 있으니까요. 자, 중간 지점인 동탄에 신혼집을 정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거는 과거 기준인 거죠.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과거와 규제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나는 2달 전만 해도 이걸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못 사서 억울합니다. 이런 마음은 잠깐 갖고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미련을 가져봐야 어차피 안 돼요. 근데 이걸 미련을 못 버리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사면 됐는데 그때 남편이 사자고 한 걸 제가 말렸어요.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때 제가 뭐 사자고 조금만 더 했었어야 됐는데 뭐 이러면서 막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자책을 하지 않아야 된다. 어쩌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자, 그러면 이런 미련을 갖다 보면요. 결국에 자책을 하고 자책이 계속되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못하면 뭐가 달라지냐? 좋을 게 없죠. 자, 그래서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지금 한탄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나만 규제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1,300만 명이 있어요. 말하면서도 좀 웃긴데 나와 같은 사람이 1,300만 명이 있다. 그러면 나만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도 울다가 이제 눈물 닦고 이제 정신 차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남들도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도 뭔가를 선택할 겁니다. 자, 우선 있는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데를 가자. 야, 이거 기다린다고 뭐 답 나와? 방법 없잖아. 뭐라도 사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럼 우리 뭐 신혼집 안 얻을 거야? 전세 얻을 거야? 지금 전세도 없는데 월세 얻을 거야? 월세 얻어가지고 돈 어떻게 모아?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대출 받아서 금리도 좀 내려간다니까 집이라도 사자. 당장 마음에 드는 그 동네는 못 가지만 그 옆 동네라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싼 집이라도 살 수는 있잖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못 가면 다른 곳 한번 들렸다 가면 됩니다. 왜냐면 남들도 그렇게 할 거니까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나만 계속 울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또 한 번 기회를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생각 바꾸세요. 나만 규제 맞는 거 아니다. 나와 같이 규제를 맞는 동료들이 1,300만 명이 있으니까 눈물 그만 닦고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